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독립협회라는 이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지금 이제 요 당시에 독립협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요 당시에 어떤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가 고종이 어떻게 했어요? 을미사변 이후에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다라는 거지. 자,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관파천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아관파천으로 우리 국가의 어떤 위상이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돼? 외국의 이제 그런 이제 공사관에 지금 몸을 이제 그 피신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 위상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하락한다라는 거고요. 자, 또 보면은 자, 지금 우리 조선과 관련해가지고 일본과 이제 러시아가 지금 우리 조선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자, 이런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그 일본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 조선에 대해서 낮아지고요. 어떻게 돼?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은 커진다라는 거지. 아관파천으로 지금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니까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는 거지. 그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또, 자, 열강의 이권 침탈. 이 가속화된다.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서양 이제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권, 좋은 있던 막 그런 권리들을 이제 빼앗아 가는데, 이런 이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자, 광산 채굴권. 광산에서 이제 광물, 캐는 거, 또, 산림 벌채권. 산에서 이제 나무, 잘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철도부설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러한 이권이 점점 이제 침탈이 가속화된 데잖아요. 자, 요거와 또 이제 이권 침탈과 관련 있는 또 이제 어떤 이제 그 조약에서의 어떤 내용 중에서 우리가 미국과 이제 그 서양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그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제시된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기억나나 한번 봐보세요. 바로 최혜국 대우예요. 자, 최고의 혜택을 그 나라에게 준다라는 거지. 자, 이후에 다른 나라와 우리 조선이 어떤 조약 맺었어. 더 좋은 거를 이제 조약으로 다른 나라 맺었다 그러면은 이전에 이제 우리 그 조약 맺었던 나라들도 똑같이 그런 이제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면 미국에게 광산 채굴권을 이제 한 개의 광산만 줬다고 해. 근데 나중에 우리가 독일이랑 이제 광산 채굴권 이제 줬는데 한 3개를 줬다고 쳐. 그럼 미국이 손해잖아. 어떻게? 최고의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미국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3개 광산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이 최혜국 대우의 그 조항으로 인해서 열강들의 이권 진영이 점점점 가속화되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먼저 독립신문이라는 게 간행이 됩니다. 자, 독립신문이 간행이 돼요. 자, 1896년에 자, 이 독립신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서재필이라는 인물이에요. 요 인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창간을 했다. 왜냐면 이제 보기로 좀 이제 자주 등장하니까 서재필. 자, 참고로 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은요, 이제 급진 개화파였어요. 자,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어떻게 돼? 이제 이 서재필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제 서재필이 만든 게 이제 독립신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이 독립신문의 어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독립신문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뭐냐? 자, 우리나라의 자주독립. 자, 그 다음에 근대의식. 자, 근대의식을 보급해주겠다. 우리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독립신문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 독립신문의 어떤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의미 중에 하나는 자, 우리나라 어떤 최초의
최초의 신문, 그냥 최초의 신문은 아니고 최초의 민간 신문이다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민간, 개인이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신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부에서 발행을 했는데, 우리 그 1883년 요때 이제 방문국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그 통립임금은 그 산하의 12개 그 기구 중에서 인쇄를 담당했던 방문국에서 이제 신문을 만듭니다. 한성순보라고요. 그게 이제 최초의 신문이고, 요거는 이 독립신문은 최초의 이제 민간신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독립신문이 먼저 간행이 된 다음에 독립협회라는 게 이제 조직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신문이 간행이 된 다음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보고요. 자, 이 독립협회를 그럼 누가 이렇게 조직을 했냐? 자, 당시 이제 우리 정부의 고위 관리들, 고관들, 그 다음에 어떤 개화 지식인들, 등이 조직을 했다, 주도했다라는 거야, 이 조직하는데. 자,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고관, 뭐 개화 지식인, 결국엔 이제 상류층일 거 아니야. 어떤 여기 우리 지금 현재 그 조선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상류층이 중심이 돼서 이제 조직이 되긴 했지만, 요게 이제 누구도 참여하냐면 바로 민중이 참여했다라는 거야. 일반 사람들. 민중도 참여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민중도 함께 참여했다. 보통 사람들도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독립협회에서 이제 이제 기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요. 바로 독립문. 예. 우리 서울에 독립문 있죠? 독립문역 거기 보면은 자, 독립문. 자, 독립협회에서 이제 성금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독립문이다라는 거 이제 확인하고요. 또 독립문 말고 뭐 독립관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하고, 자, 민중 계몽을 위해서 노력했다.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이제 계몽사상을 가지고 이제 어리석은 거를 이제 깨우쳐준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을 이제 깨우쳐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참고로 이 독립문과 독립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과 사대 관계잖아. 자, 잠깐 봐볼게요. 그냥 조그맣게 지도를 그려보면. 우리가 중국과 사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신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올 때 이제 우리 여기 의주 막 지나고, 평양 지나면서 한양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자, 이 한양으로 들어오는 그 북쪽에 있는 그 입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입구에 이제 그 영은문이라는 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영은문이라는 영은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 사신이 이제 오는 길이에요. 그냥 바로 그 옆에 모하관이라고 있어요. 그 모하관은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이제 그 사신들이 거기서 이제 이제 그 숙박하는 거예요. 오면은.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돼? 그 중국의 어떤 이제 그 사신들이 오는 그 문을 어떻게 돼요? 명칭을 독립문 이렇게 이제 바꾸고요. 근대식으로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죠. 청과에 더 이상 사대 관계, 그런 걸 청산하겠다.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 요런 독립에 대한 의지, 막 이런 걸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참고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다 지금 1896년에 만들어졌어요. 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독립신문을 먼저 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조직을 한 다음에 이 독립협회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요. 어떻게 돼? 독립문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넘어와서 이제 이 독립협회의 주요 여기 활동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볼게요. 자, 독립협회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활동에서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자, 만민공동회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그 한양의 시장, 종로, 그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야. 한양의 이제 상설시장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상 만들어 놓고 이제 나와서 막 이제 뭐 이야기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만민공동회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 만민공동회에서 그럼 어떤 이야기를 다뤘나? 자주국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주인이 되고 나라의 어떤 이제 우리
그 어떤 이제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 또 그 다음에 자유민권. 백성들의 어떤 권리, 그 다음에 뭐 국민 참정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민공동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 말고 또, 자, 관민공동회라는 것도 있어요. 관민공동회. 자, 만민공동회는 그냥 일반 백성들, 우리 민중들이 이제 참여했다라는 거지. 자, 요 관민공동회 여기 관은 관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부 관리가 참여하면 이제 관민공동회예요. 그러니까 만민공동회야. 그러니까 만민공동회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지금 이제 구성원 중에서 정부 관리가 포함됐다 그러면 그냥 그 명칭만 어떻게 돼? 관민공동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자, 정부 대신이 참여했다. 정부 관리가 여기 참여했대. 그러니까 여기 관민공동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게 정부 관리들이 이제 그거 보고 막 다 듣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정책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지. 자, 당시에 이제 이런 관리들이 자, 근대적 의회 설립을 하자. 요걸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대적 의회 설립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종한테 건의하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헌의 6조. 자, 이 6가지 이렇게 이제 그 바꿔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헌의 6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종한테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볼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 28페이지에 사료톡톡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2조 한번 봐볼게요. 자, 거기 뭐냐면, 자,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부의 대신과 그다음에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외국과 이권을 계약할 때, 자, 각 부 어떤 우리 대신, 자, 그다음에 중추원 의장. 의장의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이걸 해설을 바로 볼까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아까 독립협회 배경 중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잖아. 자, 외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막 이권 이런 거 빼앗아가는 그러한 계약을 자, 각 부의 우리 대신들, 그 다음에 중촌의 의장이 다 서명을 해야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열강의 이러한 이제 이권, 침탈을 어떻게 하겠다? 좀 어렵게 하는 거죠. 사인을 많이 해놓게, 그러니까 허가를 많이 받게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요, 방어하겠다. 라는 이제 목적으로 2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3조에 보면요.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해라. 자, 재정을 지금 어디에서 담당하냐고요? 탁지부. 자, 탁지부로 끝나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또 어떻게 돼? 국민에게 공표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 자,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우리 재정의 일원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투명성. 예산의 투명성. 국가 어떤 재정의 투명성. 요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조 보면요.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한다. 자. 범죄 저질렀대요. 이제 공적으로 이제 재판하고요. 공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래? 그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면 이거 자유민권. 백성들의 어떤 권리 이런 거 이제 중시 여겼다라는 거고요. 자, 5조에 보면 책임과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한다. 결국에 이제 관리를 임명할 때 인사, 사람 뽑는 겁니다. 관리를 임명할 때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 결국에는 자, 인사행정.
대해서 공정하게 하자라는 거지. 인사행정의 공정성, 이런 걸 이제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관민운동에서 이 정부 대신들이 근대적인 어떤 의회를 설립해서 설립하자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이제 고종에게 이 헌의육조를 건의를 해서 고종이 요거를 이제 들어줘요. 이 헌의육조의 내용을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독립협회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3년 만에 해산이 됩니다. 자, 근데 해산이 되는 어떤 이제 이유를 한번 보면요. 자, 먼저 이러한 독립협회의 이러한 활동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 약간 이제 그 개화지식인들, 개화파들이 좀 이제 중심이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시 우리 정부의 어떤 이제 보수 세력들, 자, 보수 세력이 이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자, 모함을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독립협회 그 활동을 모함했냐? 독립협회를 이제 그 모함을 했냐면, 자, 황제를 폐위시킬 것이다. 자, 이 독립협회에서 황제를 폐위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공화정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자, 우리 공화정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이 정치한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왕정의 반대말이,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세력들이 이제 독립협회를 모함을 하는 거야. 임금님, 지금 이제 고종 몰아내고 이제 신하들이 중심이 돼서 공화정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걸 노리고 있어요. 이 독립협회에서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 독립협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의회만 만들어주세요. 라고만 했지, 뭐 공화정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고종이 기분 나쁜 거잖아요. 자, 고종이 이제 해산해라 라고 이제 고종이 이렇게 이제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황국협회, 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이제 이 독립협회를요, 이제 해산시켰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황국협회, 요것도 가끔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야. 이 황국협회라는 게. 자, 우리 전국을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부상이라고 있어요. 등짐지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의 장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보부상들 어떤 이제 조직 하면 이제 황국협회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고종의 이제 해산 명령으로, 자, 당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보부상 조직이 고종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황국협회에 의해서 독립협회가 해산당했다라는 겁니다. 독립협회 활동의 이제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독립협회 활동의 이제 의의 한번 볼게요. 자, 이 독립협회 활동의 어떤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이권 수호 운동을 했다. 자, 우리 조선의 어떤 이제 좋은 권리, 이로운 권리, 이걸 이제 지키는 그런 이제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이권수호 운동, 그러니까 독립협회 이권수호 운동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있어. 이거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시를 여러분들 기억을 했는데, 그 예시가 뭐냐면 바로, 자, 러시아의, 자, 저령도 교차 요구를 철회시켰다. 자, 요게 이제 엄청 보기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철회시켰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자, 이 저령도는 이제 우리 지금 부산 지역에 있는 이제 섬인데, 러시아가 우리나라 섬인 이 저령도를요, 조차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떤 이제 영토를요, 이제 빌려서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돼? 우리나라 섬 저령도,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돼? 철회시켰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또, 자, 어떤 이제 러시아에서 보낸 군사 교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재정 고문. 자, 이런 사람들 이제 철수시켰다. 라는 게 이제 의의가 되겠고요. 첫 번째 의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가 또 있어요. 자, 자유민권. 자, 자유민권 신장운동. 자, 그 다음에 근대화운동. 자, 결국에는 이제 이 독립협회의 활동, 자유민권 신장운동, 근대운동 이런 게 이후에 우리 애국 계몽운동으로 이제 발전했다라는 거야. 영향을 주었다, 발전했다라는 건데요. 애국,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거고요. 계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을 이제 깨워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 독립협회의 여러분들 이제 잘 확인을 하고요. 자, 이권서 운동에서 특히나 여러분들 이 러시아의 저용도조차 요구를 철회시켰다라는 예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으로 이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한계점. 독립협회 활동 중에서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건데, 잘 보면 여러분들 이권소 운동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어떤 이제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막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근데 잘 보면은 이권 침탈에 대한 이런 저항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은 어떤 나라에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결국에 러시아 이렇게 러시아에만 이제 국한돼 있다라는 거, 한정돼 있다라는 게 이제 한계점이다라는 거야.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일본 별로 얘기 안 해. 걔네들이 침탈하는 거는요. 왜냐면요 결국에는 이 독립협회 주도했던 처음에 신문 만들었던 사람 누구야? 서재필 다 뭐야? 급진계야파들. 결국에 이제 급진계야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본에 좀 이제 그 친일적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친일은 이제 일본을 좀 이제 좋게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성격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결국에는 자 외세 배척의 대상이 자 어디에 한정이 돼 있다고요? 그렇죠. 러시아에 한정 돼 있다라는 게 한계점. 첫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서구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자, 요게 이제 한계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구 열강들이 이렇게 이권을 하나하나 이제 침탈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 우리 이제 식민지를 삼으려는 그런 이제 속내가 이제 막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